안녕하세요. 정경호TV의 정경호입니다. 오늘 12월 첫날이라서 토요일인데 몸도 좀 찌뿌둥하고 또 나가서 운동을 하자니 약간 귀찮은 것도 있고 해서 갑자기 울컥 남산에 가고 싶어서 남산을 가고 있습니다. 남산을 참고적으로 말씀 좀 드리면 도서관, 남산 도서관에 주차를 하면 1시간에 한 1,500원 정도? 많이 비싸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주는 아닌데 한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정도 남산 도서관에 차를 세우고 남산 타워까지 이렇게 쭉 걸어 올라가는 뭐 산책 겸 등산까지는 아니고 산책 뭐 이 정도 생각해서 1시간 반, 왕복으로 한 2시간 반이면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닌가 생각해서 가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날씨도 이제 제법 이제 많이 쌀쌀해졌는데 가고 있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주제로 사람은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다, 이 얘기를 꼭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제 업무가 주업이 이제 강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뭐 메시지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좋은 피드백을 많이 해주시는데 가끔 이제 멘토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저만의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과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이 지점에서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강사들은 자기가 이야기한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좋은 얘기를 많이 하죠. 굉장히 올바르고 뭔가 우리가 상식적이고 하지만 제가 감히 다른 강사님들도 계시고 강연자분들 계시는데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만 절대로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그 말대로 산다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제 스스로한테도 약간의 죄의식, 약간의 저 스스로한테 이 자존감에 대한 이 부분이 제가 말한 대로 지킬 수 없다라는 자괴감이 있습니다. 성직자, 뭐 신부님이든 목사님이든 스님이든 교수든 그 직업이 어떠하든 간에 그 직업적 부분이 그 사람의 인성과 그 사람의 지식적인 부분, 지성까지는 뭐 제가 뭐라고 알가벌고 할 건 없겠습니다만 인성에 대한 부분들까지 그분들에게 감히 인정을 할 수 있다? 저는 단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요는 뭐냐면 그분이 사업적으로 성공을 하셨던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분한테 조언을 구하시는 거, 어드바이스를 구하시는 건 좋지만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시면서 절대적인 신봉을 하시게 되면 그게 또 하나의 우상이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 또한 완벽하게 다른 인격체라는 거죠. 완벽하게 다른 DNA, 유전자, 성향, 성격.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의 조언을 구하고 그 누군가의 조언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강의 때 자주 하는 얘기인데 특히나 지금 이 시대에는 정답을 이야기하면 그 정답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다. 지금은 정답이 없는 시대다. 어찌 보면 각자의 해답으로, 그러니까 매뉴얼이라는 기본적인 어떤 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웃라인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매 상황마다, 매 조건마다 그 답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람은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너무나 많은 조건과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군가가 절대적인 그것이 학위든 그 사람의 사회적 성취든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이 말한 것을 완벽하게 신뢰하는 순간, 완벽하게 따르는 순간, 그건 엄청나게 인생에서, 저는 굉장히 유명한 분들도 많이 만나 뵀었고 글쎄요, 스타 강사라고 하는 분들의 이명까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결단코 사람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100% 없어요. 그리고 한 면을 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건 연예인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묘는 무엇이냐? 각자의 해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각자가 스스로에게 질의하고 질문하고 스스로의 대화들 속에서 거기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가장 올바른 답은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투명, 불확실성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이죠. 그래서 무언가에 정확한 100% 떨어지는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많이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100% 올바른 왓이라는 부분, 정확한 지점이라는 부분도 중요한데 때로는 그 왓이라는 부분, 그 지점이라는 부분이 잘못 우리가 선택을 했더라도 결국 초이스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초이스에 대한 잘못된 왓에 대한 것들로 우리의 인생이 좌지우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왓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후에 지나서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how to인 거죠. how to도 내가 어떻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과정을 채워갔느냐. 그러니까 결과적인 선택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나중에 뒤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결과적인 부분이 아니라 과정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how to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매 순간 그리고 매일에 주어진 삶들을 충실히 세워가다 보면 적어도 저는 그 왓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크게 잘못되진 않을 것이다. 비록 그것이 좀 안 좋은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결국 어찌 보면은 인생은 선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선택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왓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그 선택에 대한 부분들이 하우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여기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자꾸 지혜롭게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최선의 선택을 한다라는 것은 무언가 궁극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열면적으로 드러난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성공은 비록 못하지만 성장은 할 수 있고 또 성장을 하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 굉장히 지혜로운 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 참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오랜만에 이렇게 운전하면서 제가 처음 이렇게 찍는데 되게 편안하고 좋네요. 운전하면서. 근데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예전엔 대중가요 또 팝송 뭐 이렇게 많이 듣는데 요즘엔 참 클래식을 많이 듣게 돼요. 근데 클래식을 듣다 보면 왜 이렇게 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까, 이 클래식은. 그렇죠. 뭐 베토벤, 모차르트, 어찌 보면 덜 감각적이고 어찌 보면은 굉장히 시대에 동떨어진 듯한 느낌인데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는 깊은 치열함도 있고 깊은 통찰도 있고 더불어서 굉장히 인간의 깊은 면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또 로드나 또 스트리트나 그러니까 그 길을 간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매 순간 생각해야 될 것들은 그걸 어떻게 하면 어떤 길이든 내가 선택한 길에 대해서 어찌 보면 좀 더 집중하고 어떻게 보면 좀 더 내가 할 수 있는 나 스스로에게 토닥거려 줄 수 있고 저는 그것이 정말 인생을 좀 잘 사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경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경기가 어려우면 어디가 화랑일까요? 네, 점집 또 뭐 여러 사자는 아니시겠지만 여러 다양하게 미래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을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저도 옛날에 20, 30대 때 봤습니다. 부산에서 정말 유명한, 제가 새벽에 내려갔어요. 새벽에 아니죠, 그 전날 내려갔죠. 그 전날 12시에 내려가서 밤을 새고 거기서 점집에서 밤을 새고 아침 9시에 첫 타로 들어갔습니다. 첫 타로. 비용도 20만원 줬어요. 정확하게 15년 전인가요?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기 직전에, 저도 두려우니까요.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가야 되니까 어떤
여러 가지 한국에서의 어떤 뭐 여러 가지 기득권이라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조건들이 좋았던 조건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때 가서 느낀 거는 뭐냐면 뭐 특별하게 스페셜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제 다급함과 제 어떤 불안함들을 어떻게 보면 좀 잘 이렇게 토닥거려주는 느낌, 그리고 그냥 제가 원하는 답을 약간은 같이 맞춰준다는 느낌. 저는 외국을 나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외국 나가면은 그런 운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전날까지 가서 밤새고 얘기 들을 만큼의 그런 만큼의 가치는 없었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사주 내 소위 말해서 저는 뭐 제 친한 아주 강사분 중에도 그런 어떤 사주 주역 어떤 뭐 관상 뭐 해가지고 저한테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느 정도 맞는 면이 있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그냥 재미삼아 하시라는 거죠. 그것에서 절대적으로 신봉을 하시거나 그것들에 대해서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우매한 것이라는 것이죠. 단호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그건 확률일 뿐이고요. 그 확률 또한 그 근거 자체는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부분이 꽤 많습니다. 아니요, 저는 솔직히 고백을 하면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믿고 싶은 부분은 그 사람이 딱 얘기를 하면 아주 그냥 용한 저희가 되는 것이죠. 답은 없습니다. 정답을 찾지 마세요. 정답 없어요. 사람은 절대로 답을 줄 수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그 사람이나 저나 처음 살아보는 겁니다. 처음 살아보는 사람끼리 답을 준다? 그 사람이 교수이든 그 사람이 어떤 석학이든 물론 조언은 될 수 있죠. 공부를 해야죠.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최 교수님 성함 말씀드려도 되겠죠. 그 어떤 철학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계속해서 파괴를 해야 된다. 그 올바르게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상으로 나아가려면 기존의 학자, 사상을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죠. 파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그때의 부분이고 그 사람의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각자의 깨달음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의하는 사람일수록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강사는 절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멘토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강사들을 신봉하지 마세요. 한 발짝 더 들어가면 굉장히 음흉하고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서울이 많지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부분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을 아주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말한 대로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인간은 굉장히 유약하다는 거고요. 인간은 굉장히 연약하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고은 시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배우 조재현 씨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여자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나온 날들에 내가 없었나, 사람들 특히나 여자들에게 쉽게 하진 않았었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술자리든 혹은 내가 선별한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이 순간을 살아가면서 함부로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래서 아는 자보다 배우는 자가 더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 순간 배워나갔으면 좋겠고요. 그 배워나가기 위해서는 어제 나를 죽일 줄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괜찮네요. 이렇게 운전하면서 얘기를 나누니까. 그래서 유튜브에 대해서 뭐 많은 것들을, 그래서 제 나름의 어떤 통찰들을 공유를 하는 거니까요. 우리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가급적이면은 저도 이 유튜브를 배움의 장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좀 들여다보고 무엇보다 제 자신한테 참 너무너무 세상을 살면서 그 부처님 말씀이 너무 정답 아니든 부처님 말씀이 정말 귀한 표현이신 것 같은데, 나를 만든 건 나다. 결국은 세상
맞는 건 결국 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나이를 먹으면서 계속 거듭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 안의 분노, 내 안의 원망 이런 것들의 궁극적인 부분들은 어찌 보면 나로부터 시작된 거다. 실패가 많았어요. 저도 투자도 실패도 많았고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든 개인사적으로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실패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 제가 한 가지 명확하게 깨달은 바는 적어도 답을 맹목적으로 하나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 현안이 되지 말자. 선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진짓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에서 최종적 선택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뒤돌아보지 말자. 이렇게 인생을 가져가게 됩니다. 아무튼 남산 즐겁게 잘 갔다 오고요. 야, 이거 재밌네요. 나중에 또 이렇게 운전하면서 강의 가면서 이렇게 올려도 되겠네요. 네,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한 달 멋지게 잘 보내시고요. 또 개인적인 어떤 깨달음이나 통찰에 대한 부분들 나눈 시간,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